안녕하세요. 네, 저는 수경입니다. 저는 최영희입니다. 저는 선화윤입니다. 저는 조지영입니다. 저는 김은옥입니다. 네, 오늘 작가수업 아카데미 6기 네, 중간 인터뷰 네, 1차죠. 1차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제가 이분들한테 너무 어두우셔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억지로 좀 밝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되게 창피하시네요. 네. 네, 너무 창피하시죠. 우리 작가반 시작한 지 얼마 되셨죠? 이제 3개월, 2개월 반 넘어가죠. 2개월 반이 벌써 네, 네.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뭐 본인의 근황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누구부터 얘기해 주실래요? 네, 저 이럴 줄 알았어요. 네, 영희님부터 제 네. 옆에 앉은 죄로. 네. 네, 어떻게 근황? 근황은 네, 그동안 기초 소묘 할 때는 네, 잘 지나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초 소묘 끝난 다음부터는 완전 파도 속을 헤매다가 네. 정신 차린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정신 차렸나 봐요. 네. 정말. 그래가지고 네. 요새 이제 한 개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그거를 이제 하나 완성을 해가지고 평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네. 하윤님은? 저는 이제 1차 작품을 좀 작품 계획서 낸 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랑 같이 하시는 이제 6기 동기분들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셨는데 그렇게 되게 고통스러워 하시고 괴로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스스로가 나는 저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데 네. 뭔가 잘못된 느낌인 거예요. 근데 고민이 이제 좀 시작이 된 거고. 지영님은 어떠세요? 지영님도 항상 저는 이제 처음에 의도하고 생각했던 것들이랑 지금 많이 바뀌었고 변화를 하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손으로 얼음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해보지 일단 않았던 거 새로운 부분을 한다는 그런 설레임도 있는 반면에요. 이제 여기에서 뭔가를 스스로 찾고자 이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긴장하셔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무슨 말인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저는 며칠 전부터 갑자기 뭔가를 말하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워져야 된다고 그러나? 약간 그런 게 저한테 좀 그런 기운이 좀 왔어요. 그래서 좀 되게 좀 차분해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네. 저는 지금 저의 상태는 이렇게 막 부화하기 직전에 부화를 해야 되잖아요. 네. 어느 정도 이게 날짜가 됐으면. 근데 새가 아래. 근데 네. 그 안에서만 막 꿈틀꿈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꿈틀꿈틀 지금 풀로 꽉 찬 상태에서 이렇게 왜 누군가가 이렇게 너 진짜 못 나오거든요 혼자 막 이러면서 누군가가 저의 그 껍질을 이렇게 톡톡 이렇게 두들겨서 아니면 제가 자극을 봐서 약간 금이 가려고 하는 상태인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 좋은 상태네요. 네. 이게 항상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은 작가가 도대체 왜 들어오신 건가요? 그렇게 선생님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네, 들어오지 말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들어오지 말라고 맞아. 그렇게 얘기했건만 도대체 왜? 도대체 왜 들어오게 되신 겁니까, 여러분? 그게
그게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네. 신중하게 생각해라, 다시 한번 생각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선생님들은 네. 예. 영희님 되게 네. 저는 지금 되게 굉장히 힘들어하시잖아요 요새. 네. 근데 궁금해요. 왜 들어오셨습니까? 아, 저는 수경화실에 와서 한 1년 반 정규반을 했는데요. 네. 이제 처음에는 1시간 하다가 또 재밌어 2시간 하다가 어떤 달은 3시간씩 늘려가지고 해본 거예요. 근데 작가반을 하면 어느 시간에든지 와서 화실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제가 이제 애들도 다 크고 지루함이 왔어요, 일상에. 일상의 지루함이 없다. 근데 그 작가반들 인터뷰를 보니까 제가 어떻게 다시 봤을 때는 그게 느껴졌는데 들어오기 전에 그 인터뷰를 봤을 때는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그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게 미술로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게 되게 매력적으로 보였거든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기 길을 개척해 나가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환상이 있었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통감하시는구나. 네, 아. 네. 그래갖고 아. 어저께 본 인터뷰하고 들어오기 전에 봤던 인터뷰 똑같은 인터뷰인데 느낌이 너무 달랐어요. 어저께는 인터뷰 너무 보셨네요. 네. 오늘. 그러니까 이제 네네네. 한다고 어저께 이제 또 하니까. 준비를. 네. 자극을 받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미술로서 뭔가를 6개월 이후에는 이룰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그러면은 그림 그릴 때도 뭔가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내가 시간을 늘리면서 즐거운 것보다 네. 내가 뭔가를 정말 직접 하면서 그 미술로서 즐거움을 느끼지 않을까. 작가반을 하고 나면. 또 저는 인터뷰를 보면서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네.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인 줄 알고 들어오면 누구나 그렇게 멋있는 과정을 겪으면서 결론을 멋있게 내릴 것이다. 네. 그렇게 환상.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왜 들어왔냐 할 때 아. 이제 나는 미술로서 뭔가를 하고 네. 싶다. 네. 네. 근데 그걸로 선생님들이 말리실 때는 어떠셨어요? 근데 저는 네. 별로 말림을 안 당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제일 많이 말렸는데. 아니 처음에 그냥 네. 지나가시는 말로 제가 그 오전에 그림 그리고 있을 때 네. 선생님이 영희님도 한번 작가반 해보시죠. 그렇게 해서 한번 제가요? 들었고, 네.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특별히 막 인터뷰를 한 게 아니고 저는 네. 그냥 그때 블랙시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이야기하는 와중에 그냥 전달을 받았어요. 들어와도 될 것 같다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그때 편집이 됩니다. 네. 예, 자기 생각이 저는 들어오라고 얘기를 안 했고 저는요. 작가반 아니 들은 것 같아요. 영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네. 저 작가반 분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뷰를 보니까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러면 영희님도 도전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죠. 네. 이거 좀 아 조정 그게 다르지 않나요? 네, 그 앞에가 빠졌군요. 네, 그래서 영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터뷰 보니까 자기는 작가반을 못할 것 같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저한테 네. 너무 열심히 하고 네. 열정적이고 네.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네. 못할 것 같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하지 마시라고. 기억나세요? 네. 네. 그랬는데 자기의 어떤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열심히 한다는 게 되게 멋있어 보이고 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지금 할 수 없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완전 파도 속에 있었는데 네. 요 일주일은 평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를 이제 또 다시 어떤 풍랑이 올지 모르니까 네. 지금 상태로는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그 들어오고 난 후에 차이점이 네. 뭔가요? 일단은 일상이 온통 미술만 생각한다는 게 달라졌고요. 그리고 뭔가 해내야 된다는 생각?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어떤 사물을 보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 미술의 어떤 아이디어로 연결시키고 싶어가지고 그전에는 네. 정규반 할 때는 와서 그냥 내가 고른 그림이나 선생님이 보내준 그림을 그냥 잘 그리고 싶어가지고 애썼다면 네. 지금은 그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찾아야 하고 나만 할 수 있는 거, 나니까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어떤 일상 속에서도 아주 조그만 사물 속에서도 이게 어떤 모티브가 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화윤님은 네.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화윤님한테도 많이 말리기도 하고 네, 여러 네.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도자 자격증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들어오고 싶었고 작가반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무도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네, 말을 안 수업 해줬다고요? 내용을 각자의 그 다르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했었고 맞아요.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너무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그 말리시는 게 거기서 더 매력적으로 맞아. 네, 말려서? 그래서 네, 나꼭 맞아요. 하고 그런 거 싶다. 네. 네. 막 절박해져서 말리시면 말리실수록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말리셨던 것 같아요? 지금 들어와 보니까. 일단 생각에 많이 잠기게 되고 네. 심리적으로 네. 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말렸기 때문에 들어왔다 이런 건가요? 선생님들 그런 건 말려서 난 아니지만. 들어왔다. 청개구리의 심보로. 그건 아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많이 큰 영향을 작용을 끼친 것 했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네. 선생님들의 그 가르침에 네. 잘 따르겠냐 이런 네. 걸 약속을 받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육기들은 이제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듣지 않기로 또 유명한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되게 너무 얼굴이 너무 깜짝 놀라서. 네. 저는 이제 말을 어느 정도 듣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 내가 안 하고 있었구나라는 게 그러니까 후에 항상 느끼는 것 같아요. 왜 안 듣고 있었구나라는 게 항상 후에 이렇게 밀려오고요. 그래서 그래서 다시 뭔가 이렇게 해봐야지라고 뭔가 의욕이 앞서면은요. 생각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잘 안 되면 맞다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라고 또 후에 또 생각이 들고 계속 지금 그래서 왜 바로바로 못 알아듣는 걸까 이런 생각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영님은 이렇게 말도 안 될 거면서 작가반 왜 들어오신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작가반 어떻게 해서 들어오고 싶으셨던 건지 궁금해요. 저는 그때 유튜브에 사실 이렇게 작가반 개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게 일단은 굉장히 그 매력적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일을 또 많이 하고 막 그런 상황이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저 자신한테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었던 게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뭐 어떤 일이나 일상생활에서 자꾸 저를 이제 제 2차, 3차로 이렇게 밀어버리는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는요.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라는 게 일단 가장 커서요. 조금 뭐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시작을 먼저 나한테 집중하고 뭔가 내 거를 조금 더 찾아가야 삶이 조금 더 풍요롭겠다. 피폐해지신 상태에서 뭔가 내 거를 찾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군요. 은홍님도 굉장히 은홍님이야말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또 고민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 또 들어오게 되셨는지. 저는 네. 그냥 어느 날 순간부터 그냥 이렇게 계절이 바뀌면 저런 거를 막 사진으로 담고 싶다 이런 생각보다 뭐 그림을 그려본 적도 없는데 저걸 진짜 그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뭐 이것도 보면서 독학하다시피 그냥 이렇게 끄적끄적 하다가 잠깐 뭐 문화센터 가서 그냥 취미를 조금 하고 동네 화실 좀 다니다가 근데 그러다가 이제 수경 화실 그 유튜브를 보게 됐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또 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이런 걸 좋아했었나 보다. 나한테 이런 감성이 있었구나라는 걸 저를 이제 조금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수경 화실 유튜브를 보면서
가보고 싶다. 가보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듣고 왔을 때는 그러니까 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의 작품 아니 그때는 제 작품이라고는 생각 못하고 그러니까 저의 그림을 좀 그리고 싶어서 왔다고 수경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말이 시작이 돼서 이제 그 전기반부터 듣고 뭐 특강 듣고 막 이랬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저기 처음 왔을 때 여기 3기 작가반 삼기. 3기 분들 막 하시는 걸 보고 와 막 그랬거든요. 왜요? 왜? 왜? 그러니까 아,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 되게 좀 특이했던 건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상담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특이했었고 그리고 또 작품들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보면 작품들을 한 번씩 이렇게 보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거 이렇게 어깨 너머로 보니까 와 이런 작품들을 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아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부럽다 뭐 이러고 있는데 저는 감히 제가 이제 어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체계적으로 배워본 이런 게 없어가지고 사실 자신이 없었죠. 부럽긴 했지만 저는 차마 제가 작가반에 이렇게 뭐 등록을 한다거나 이럴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다가 이제 언 세월이 지나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를 그냥 찾고 싶다는 생각? 그냥 그런 것들은 맨 처음에 제가 수경아 씨를 발을 들여놨을 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거는.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 그런 과정이고 그리고 작가반도 그런 목적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목적. 자기를 찾고 찾아, 싶다. 예, 나 예. 자신을 찾고 예, 싶다. 예.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같은 마음일 네. 것 같아요. 은홍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마음으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힘들게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각자 이제 배우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본인 뭐 개인 미션도 있었을 것이고 뭔가 배우고 있는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배우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애님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 소묘 끝난 다음에는 진짜 너무 길을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도 재료를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 혼자서 뭘 해본 적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막 실도 붙여보고 먹도 뿌려보고 막 이랬는데 하는 결과는 너무 보여주기 위한 그림이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남과 너무 비교한다 그런 말씀을 듣다가 다 중단되고 이름 쓰기 미션이 들어갔죠. 근데 거기에서마저도 저는 솔직해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쓰면서 첫 장에는 정말 정성을 썼는데 두 장 쓰고 세 장째 가서는 또 멋부리고 싶어가지고 괜히 도안을 짠다든가 이런 헛짓을 해가지고 진실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였다고 할까요? 근데 이제 다시 이름을 쓰면서 이게 대단한 거였구나. 나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름 쓰는 게 거기서 조금 정신을 차렸던 것 같아요. 이름을 쓰면서 이제 내가 그동안 다른 데서는 몰라도 미술학원에 와서는 자유롭지 못했구나. 선생님이 그렇게 여기 와서는 맘대로 놀고 엄마로도 오지 말고 나로서 와서 즐겁게 즐기라고 했는데 그걸 못했구나. 그걸 느꼈죠. 저한테 욕심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블랙 섀도우 선생님이죠? 네.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다. 근데 저는 밖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부를 많이 했어요. 저는 여기 와서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저에 대한 평가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되게 거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을 쓰면서 어느 순간에 그래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평가만 받고 살았는데 여기서 생면부지의 사람이 처음으로 느끼는 나에 대한 감정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그걸 받아들이고
제가 너무 욕심을 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선생님이 그때 이제 뒤에 종이를 깔으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모르게 퍼포먼스라는 걸 하게 됐는데요. 네. 저도 무슨 정신에 그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 언제나 어디를 가도 구석자리에만 앉고 사람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스타일인데 그때 모든 우리 동기들이 보고 있고 선생님들도 보고 있는데 퍼포먼스를 했다는 게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고 많이 울었고요. 그거 하고 나서는 이제 그 머리에 뭐가 꽉 막혔던 게 풀린 느낌이 들고 아 그러면서 이제 좀 뭔가 그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머리가 편해지니까 생각이 났나 봐요. 네. 그 머리끈을 갖고 머리를 메고 있다가 더워서 풀른 다음에 머리끈을 까딱까딱 하다가 어머 이게 원이 점들이 하나씩 다 이어져 있는데 그 점들이 하나의 삶인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영원한 이 원이 처음도 없고 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삶이 이어지는데 우주에서 보면은 다 하나의 점들이잖아요. 삶이 그 이어진 점들이 원을 이루면서 네. 그게 각자의 삶인 게 갑자기 탁 뜨이면서 아 이거를 내가 먹으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화실에 오자마자 이제 이제 이렇게 모티브를 했는데 선생님이 괜찮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 막혔고 반항했고 무너지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 하면서 완전히 깨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육기는 말을 안 듣는다고 했는데 저는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그러죠? 아니 그러니까 하나도 이렇게 거슬리게 행동을 안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퍼포먼스하고 집에 간 날 생각하니까 엄청 고집을 부렸구나. 나를 깨지 않으려고 내가 무지하게 노력을 했구나. 남하고 비교만 하고 그랬구나. 그 선생님 말씀이 비교하려면 거장들하고 비교하라고 그 말씀에 저 충격을 받았어요. 왜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우리를 똑같이 대하시는구나. 어떤 작가로 받아들이시면서 어떻게 거장과 비교하란 말씀을 하시지 우리 나한테 막 그 거기에 놀라면서 또 책임감도 생기면서 자신감도 생겼다고 할까요? 아 선생님이 그렇게 봐주시는데 못할 게 뭐야 뭐든지 하라고 하셨잖아 이런 생각 들었고요. 그날 밤을 꼬박 새면서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계기가 돼갖고 네. 그 퍼포먼스가 아무나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깨졌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생각이 자유로워지고, 딱 네, 튀어지고. 자유로워지고 그 무서움이 없어지고요. 아 해보고 망치면 다시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 이게 될까? 이거 하면은 창피한 거 아닐까? 막 이런. 근데 사실 그 점 그거 하는 거에서 선생님이 좋다고 하셨을 때 너무 놀랐어요. 진짜로. 아 이게 내가 진실하게 생각을 하니까 통하나 보다 이런 생각도 처음 들었고요. 정말 놀랐어요. 근데 같이 막 우셨잖아요. 같이 네. 막 이렇게 하시는데 같이 보면서 막 우셨잖아요. 왜 네. 우신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엄청 울었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너무 창피해지는 거예요. 제가 나 왜 이렇게 많이 울었지? 막 이러고. 아유 근데, 어때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제가 봤을 때는 영희님이 이렇게 봐도 곁에서 같은 이제 동기 입장에서 봐도 영희님 금방 뭐가 이렇게 하나만 좀 어떻게 되면 되게 좋을 것 같 이런 생각이 저 조금 있었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느끼면서 아 나도 이런 모습이 있는 거지. 그러고 종이 그 넓은 종이 깔고 막 이렇게 할 때 너무 참 되게 두려운 일인데 그거를 신발 먼저 딱 벗고 그런 용기가 너무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제 하얀 종이 위에 올라가서 맨발로 올라가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슬쩍슬쩍 하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막 갑자기 순식간에 이렇게 확 뭔가 좀 몸이 막 뭐가 발산이 되듯이 막 그런 거를 보면서 그리고 제가 눈물이 딱 터졌던 거는 어디서부터냐면 저 있는 쪽으로 몸을 돌렸는데 이 여기 언니가 인상이 팍 이렇게 찍어오셨어요? 인상을 탁 쓰면서 그 들고 있던 그 붓을 탁탁탁 막 치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거기서 저 진짜 감정이
너무 막 감정이입이 됐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저를 보는 느낌이었고 나를 뭔가 이렇게 막 깨고 싶고 뭐 어떤 그런 거는 강한데 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막 여태까지 있었던 어떤 그런 폭발적인 어떤 그런 막 이런 거 그거를 딱 보는데 갑자기 저도 그런 뭐 안타까움이라든지 곁들 뭐 그런 것들이 됐고 또 반면에 또 저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시작이 돼서 계속 울었어요. 무엇보다 가장 그거는 뭐 상대방을 통해서 저를 보는 느낌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처음에 바닥에 종이를 까실 때 갑자기 무엇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퍼포먼스일 줄은 생각을 못했고요. 너무 갑작스럽게 영희님의 퍼포먼스를 보게 됐는데 저는 제가 다른 분들이 퍼포먼스 하는 걸 보고 눈물이 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이제 종이 위로 올라가실 때 그때부터 뭔가 마음이 아픈 건 아닌데 뭔가 조금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슬픈 느낌 살짝? 저게 영희님이 살아오신 삶인가? 내가 왜 눈물이 나는지 잘 모르겠었는데 그 순간에는 뭐 마지막에 이름을 쓰실 때랑 또 퍼포먼스 마지막에 네, 이름을 딱 네. 쓰셨죠. 네. 붓으로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뽀얘지신 영희님을 보고서 이제 거기까지가 저한테는 퍼포먼스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거기까지 보고 나서 느꼈던 것이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이 이제 좋은 작품을 하려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이 작품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었을 때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이 된다는 게 나 자신이 작품이 된다는 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한다는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바뀐 것을 보고서 정말 사람이 작품이 될 수가 있구나 이걸 느꼈기 때문에 거기까지가 퍼포먼스라고 진짜 사람이 작품이 될 수가 있구나 이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지영님은 어떠셨어요? 지영님은 약간 울려고 하셨는데 울진 않은 거죠? 네, 끝에 조금 네. 울었는데요. 처음에는 울지는 않았어요. 저도 되게 많이 긴장을 했었고요. 얼마나 두려우셨을까. 그러니까 그 상황이요. 또 한편으로는 저기를 나도 해보고 싶다. 부러움. 네, 그런 거. 그래서 누가 대신 하면 내가 한번 해볼게. 이런 마음이 그 도화지를 보는 의외다. 순간, 네, 들기는 들었어요. 근데 어쨌건 그 상황이 굉장히 긴장도 저도 되게 많이 됐었고요. 하시면서 중간에 막 소리도 내셨어요. 막 아우 하면서 포효하는 소리 같은 소리도 내시면서 막 찍기도 하시면서 하시는 그 행위가 그냥 감동스러웠어요. 쉽진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리고 또 맨 그 과정을 다 지나서 맨 끝에 그 힘있게 이름을 쓰시는 거를 필력이 저는 굉장히 강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힘이 굉장히 있으셨던 분이시구나. 다들 다 그런 것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그냥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숨겨지거나 어디 저쪽에다 치우쳐 놓거나 이러고 살다가 그게 이렇게 팍 나오는 모습이 되게 감동스러워서 그래서 마지막에 눈물 흘렸던 것 같아요. 네.